근데 여러분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아, 그동안 한국이 좀 가는 길이 약간 틀리지 않았나, 그렇게 해가지고 걱정을 하다가, 요 근래로는, 제대로 간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안심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국 같은 사정에 뉴클리어 에너지를 쓴다는 게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우선 저 환경도 훼손시키지 않고 거기다가 에너지까지 서플라이 할 수 있고. 근데 그것뿐 아니라 그 원자력 쪽에 한국이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니까 돈을 벌어서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인 셈인데 그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다가 다시 잡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음, 그런데 한 일주일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정이. 왜냐하면 보니까 뭐 국회에서 1,800억 원을 뉴클리어 에너지 쪽에 쓰려고 그러다가 삭감을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기회를 놓치면 한국이 참 힘들겠다. 어, 고치기가 힘든데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은 좀 나중에 한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통곡을 할 일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사실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고 그런데 오늘 연사분이 그쪽에서 일을 많이 해오셨으니까 아주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얘기해 주실 분은 김정현 박사님이요. 사실 김정현 박사하고 저하고는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네요. 그런데 김정현 박사는 서울공대 기계과 나오시고 미국에서 칼텍에서 PhD 하고 미국에 있는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에프리에서 일하시다가 리타이어 하시고서 한국 그 카이스트에서 초빙 교수로 한동안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리타이어하고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정현 박사가 저희께 얘기해 주실 토픽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자력,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현황 및 전망이란 제목입니다. 그러면 김정현 박사께 어,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김종현입니다. 네. 그, 그, KSEA 시니어 포럼에 이제 이렇게, 어, 어, 발표를 하게 된 거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만나게 된 거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제 선배님들도 몇 분 계시는데 건강해 보시고, 그래서 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갈게요. 네. 좀, 뭐, 4, 50분 걸리기 때문에 아웃라인을 하면은 이제 원자력 기본 지식 다 아시는 거지만 그냥 복습 삼아서 하고요. 기후위기하고 이제 원자력의 역할, 이것도 아마 많이 알 거예요.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원자력이 하는 역할이 뭔가 그거를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원자력 개발 동향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막 바뀌어가지고요. 원자력 하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원전의 현황이 어떤지,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우리 기술 정말 우수합니다. 세계 1위예요. 뭐, no doubt about it. 그런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우리 기술 우수성에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이제 숙제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전성하고 폐기물 처리 문제.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도 이제 탄소 중립을 해야 되니까 신재생 에너지하고 완전히 같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원자력 발전을 전망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이건 이제 복수입니다. 다 많이 아시겠지만 참 재밌게 생기신 분이 특수 상대성 원리 거기에서 이렇게 추출을 할 수 있어요. 이 공식을. 그래서 E equal mc 스퀘어. E가 이제 에너지고, 그 다음에 M이 이제 질량이고, C가 이제 광속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 뉴클리어 피션이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질량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 질량이 다 에너지로 이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을 에너지 매스 이퀴블런트 포뮬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질량이 동등하다.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에너지 컨텐트는 제일 위에 있는 것만 하나만 하면은 나머지 건 다 거기서 다 디라이브 할 수 있습니다. 1kg 유레니움을 이거를 우리가 에너지로 전환을 하면은 무려 9,000g의 오일 아니면은 3,000톤의 석탄하고 맞먹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퓨얼 펠렛, 그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퓨얼 펠렛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한 1.4 1.4cm, 그 다음에 직경이 한 8mm에서 한 8.5mm 되는 그런 아주 작은 건데, 이것이 이제 이만한 에너지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 1인 연간 전략 사용량을 보면요, 10,000kWh로 나옵니다. 이게 좀 제가 보기에 1인 저걸로 쓰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전력을 아끼느라고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지만은 굉장히 아끼느라고 그렇게 많이 못 써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써요, 1인이. 여러분들 보면 여기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110만 원밖에 안 들어요. 1년 그 전력 그 비가 굉장히 쌉니다. 여러분들 그 유틸리티 빌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싼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기 해결료 5개면은 이만큼을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걸 어떻게 없애놔야죠. 어? 여기. 오케이. 자, 연판 1,400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판 1,400장을 하려면은 석탄을 사야 되는데 석탄 가격은 250만 원이에요. 응? 그런데 천연 우라늄 가격은 5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거 보세요. 우리 국민 1인 연간 전력 사용량은 11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석탄 가격이 더 비싼 거예요. 전기 요금보다. 왜 그러냐면 이제 조금 금방 알게 되겠지만은 원자력 때문에요. 원자력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 다른 그 비싼 거 석탄, 뭐 자연가스 이걸 다 커버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싸게 전기를 공부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다 아시는 거지만은 지난주일에 나왔어요. 이 리포트 108페이지짜리 리포트인데 아주 참 힘듭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2100년 그러니까 20세기 말에 이제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게 2.5디그리로 줄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2 셀시어스까지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데로 가면은 한 2.5에서 2.9디그리가 더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지금 위험 상태에 있다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UN Environment 프로그램에서. 자, 또 what? 그러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 이거예요. 탄소 중립하고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원자력이 필수적입니다. 원자력의 그 장점이 뭐냐면 탄소 배출이 극소량, 굉장히 최소로 나온다고 해도 돼요. 다른 발전원에 비해서. 그다음에
발전 단가가 아주 제일 싸고요. 그다음에 이 국제 가격 변동에 그렇게 큰 영향 받지 않고 안정된 연료를 확보할 수 있어요. 유레늄을. 그다음에 신뢰성 있고 안전된 발전으로 양질의 전기 공급. 혹시 아세요? 전기에 양질의 전기가 있다는 거? 그게 뭐냐면은 이게 그 일원적에 이렇게 그 비조 그 부하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전기가 있으면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데서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막 들쭉날쭉하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오면요 골치 아픕니다. 이 사람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점에서 원자력이 또 양질의 전기를 공급한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일 커요. 발전소, 다른 발전원에 비해서. 이따가 그것도 얘기하겠지만, 물론 청정 에너지고요. 자연과 환경 변수 없는 친환경 에너지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좀 숙제가 있어요. 대중의 수용성 문제, 이게 숙제예요. 안전성하고 방패물 처분.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또 슬라이드를 준비했으니까 좀 보여드릴게요. 탄소 중립하면 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필수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에너지 안보라는 거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중단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가 되면은 경제 성장과 개발을 동시에 촉진하고 또 환경의 문제도 균형 있게 이제 할 수 있게 되죠. 이제 에너지 안보에 실패한 예를 들면은 독일의 경우에요. 메르켈 그 전 총리가 탈원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에 완전히 의존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니까 그 러시아에서 그 파이프라인을 받으니까 그 경제가 산업이 공경에 처했다는 이제 반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다른 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너무 중점을 두는 나라에서 이런 독일의 경우를 보면서 독일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한국도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거 독일의 경우 보세요. 지금 실패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경제성을 보면은, 이제 단가, 단가를 보면은 1kW 아워당 얼마나 이제 돈이 드나 보면은 원자력은 단연 아주 단가예요. 52원이 들어요. 근데 이 원자력 단가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원자력 해체하는 거, 우라늄 해서 들여오는 값, 그거 굉장히 싸지만, 그 다음에 사용 후 해결로 처리하는 거, 방사능 배기물 처리하는 거, 다 합쳐서, 그래서 52전 2원밖에 안 들어요. 이런 숫자를 보려면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거기에 원자로 그 해체하는 거, 그런 거는 안 들어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원자력이 52, 석탄이 한 3배, 그 다음에 LNG가 한, 4배,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한 5배가 더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석탄, LNG, 신재생에서 발전하는 전력 저거를 너무 비싸지만 원자력이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원자력으로 커버를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그러면, 발전소 건설 비용까지 포함됐습니까? 그러면 다 들어가요. 모든 게 다 들어간다. 하물며 우라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우라늄을 캔다 그러면 그 돈까지 들어와요. 그 대신 이제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우라늄 값이 거기에 들어가죠. 네, 그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걸 보면은요, 아주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왼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씁니다.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폴루션 때문에 죽는 사망률, 이걸 이제 보이고, 오른쪽은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가 어떻게 이제 나오느냐, 그걸 이제 보여주는데, 이제 왼쪽을 이제 보면 다른 거는 뭐, 아시겠지만은, 윈드하고 뉴클리어하고 솔러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데,
뉴클리어는요, 이게 모든 걸 다 포함해서요. 이제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 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뉴클리어는 전 세계의 전력의 10%를 담당하고 있어요. 충당하고 있습니다. 뉴클리어가. 그런데 윈드하고 솔라를 보세요. 솔라가 맨 아래에 있기 때문에 솔라를 보면은 4%밖에 발전을 못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전기에. 그러니까 만약에 솔라를 10%로 올린다 그러면 이 죽는 양이 이제 2배 반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0.05 데스크가 되기 때문에 원자력이 제일 낮아집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원자력이 제일 낮고 그렇게 따지면 그 다음에 그린하우스 가스 이미션을 보면은 보이지만은 원자력은 3톤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3톤이 왜 나오느냐? 원자력 발전을 할 때는 0이에요. 하나도 안 나와요. 임신. 그런데 원자력 여기 또 거기 이걸 다 집어넣어요. 뭐냐면 그 우레늄 채굴할 때 거기서 생기는 그 가스,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할 때 시멘트 이거에서 나오는 저 그린하우스 가스 이걸 다 합쳐서 따져도 제일 낮다는 거. 예. 그거 좀 보시면은 양쪽을 다 safest and cleanest 그런 답이 딱 나오죠. 그래서 자,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원전은 클린 에너지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얘기를 하면은 참 힘이 있죠. 근데 우리 같은 그 엔지니어나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면요. 이게 참 국민들한테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마 딱딱해서 그런지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면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간 말이죠. 원자력이 굉장히 그 침체 상태에 있었어요. 아시겠지만은. 근데 최근 이제 몇 년 동안에 완전히 이게 여건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급해요. 기후변화 때문에. 너무 기후위기. 이거 빨리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이제 원자력이 제일 좋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이제 세계 여건의 변화가 생기고, 원자력의 밝은 전망이 있는 겁니다. 보면은, 2016년부터 23년까지 미국 얘기예요. 보면은 이 2016년에는 원자력을 페이브한다는 이게 43%밖에 안 됐어요. 2023년을 보면요, 하여간 역사적으로 민주당이 얼터너티브 에너지 소스를 좋아하고 원자력을 별로 했는데 금년에 벌써 50%가 됐어요.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항상 그 원자력에 대해서 선호하는 그런 거였는데 67%까지 올라가고 양쪽 전부 합쳐서 어덜트에 대해서 해보니까 57%가 됐어요.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뀐 거예요. 원자력을 하자. 우리 보면 favor more nuclear power plants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다는 거 그냥 이건 미국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DOE에서 미국 DOE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에서 2050년까지 200기가와트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그렇게 지금 플랜을 하고 있는데 이 1기가와트라는 거는 원자력 발전소 큰 원자력 발전소 하나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개를 더 지어야 된다. 탄소 중립을 하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한 가지 거기 단서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2030년대 초반부터 이거를 짓기 시작을 하면은, 천천히 유연하게 지어가지고 2040년부터는, 1년에 13기씩 지면은 이제 2050년에 200기가와트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좀 늦춰가지고 2030년 중반에 이제 시작을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때는 2046년까지 계속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때부터 21년에 20기가와트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버빌드를 해야 된다. 이게 좀 문제다. 그러니까 왼쪽
시나리오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세계 전체를 이렇게 쓱 훑어보면은, 이제 EU에서 그 피에리 브레톤이라는 프랑스어 그 커미셔너가 있지 않습니까? 유로피안 커미션의 커미셔너예요. 이 사람이 뉴클리어 서포트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스웨덴, 여기 한동안 그 원자력을 폐쇄하려고 하다가, 엊그저께 보니까 스웨덴 plans new nuclear reactors by 2035. 아주 몇 개를 더 짓겠다고 나왔습니다. 완전히 도른 거예요. 그 다음에 스웨덴 비슷한 건데, 뉴클리어 에너지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사우디는 이제 지금 차이나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미국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하여간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좀 조금 문제가 있는 나라가 왜 그러냐면, 뉴클리어 프롤리퍼레이션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데, 하여간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싶어요. 불란서, 세계의 제2의 원자력 강국 아닙니까? 미국 다음으로. 여기서 신규 원전 14기를 건설 추진 중이에요. 로양 배터리의 누클리어 해가지고 거기서 14기 건설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단연제 뉴클리어 파워가 됐어요. 미국은 제치고.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무려 21개를 지금 짓고 있어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엄청납니다. 하루 자고 나면 또 하나 올라가고 야단 났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걸 캐치업하느라고 지금 중국한테 그 주도권을 뺏길까봐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여기 이제 시간으로 노벰버 30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바이, UAE의 두바이는 이제 디셈버 1입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두바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면은 거기 시간으로 이제 11월 30일이에요. 30일. 거기서 갑28을 해요. 시작을 했습니다. 막. 그런데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UK하고 한국하고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스웨덴하고 핀란드 등등 이거 서명 문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로 늘려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금세기 중반기까지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들려면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 원자력의 핵심적 역할을 인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에너지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형 모듈형 원자로 스몰 마듈러 리액터 SMR 같은 신기 생산에 대한 지원도 약속을 해야 되고, 세계은행에서 대출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지금 거기는 두바이니까 오늘 지금 새벽 5시 반입니다. 그런데 내일이 되면 이 얘기가 이제 나오겠죠. 근데 원자력에 대한 이제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에너지 안보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했잖아요. weaponization of energy. 그래가지고 에너지 안보에 큰 문제가 생기고 좀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에너지 거기서 파이프라인을 받는 바람에,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도 중요하다. 거기서 원자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오늘 겁니다. 이거는 오늘 그러니까 어제 얘기인데 이제 오늘 그 Associated Press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그 유엔의 기구에 이제 IAEA가 있는데, 거기에 디렉터 제너럴 이제 라파엘 그로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갑28 28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한
일주일 이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얘기가 나올 거다. 맨 밑에 보세요. Public commitment in favor of nuclear energy in a way that we have never seen before.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떠냐? 일본, 물론 일본은 이제 그 후쿠시마 때문에 원자력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10기를 이제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원자력을 더 지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일본은 지금 51개가 이제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후쿠시마 때문에 10기를 지금 돌리고 있어요. 한동안 제로였다가 지금 10기로 올라갔습니다. 영국 이제 그 까맣게 한 걸 보면은 이게 바로 지난 엊그저께 얘기예요. 노벰버 28이니까 UK가 한국하고 클린 에너지 파트너십을 맺자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원자력이 이제 아주 프라미넌트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독일은 어떻게 되느냐? 독일 이제 다음 선거가 2025년 10월 이전에 선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언제 할지 몰라요. 내년에 할지. 하여간 그 10월 전까지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원자력을 다시 하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새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올라프 슐츠 현 연립정부 총리가 그 메르켈 실패한 에너지 정책 때문에 우리 정부는 메르켈이 16년간 실패한 에너지 정책을 불과 몇 달 안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랬어요. 언제 그랬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온 다음에 러시아가 이걸 다 받은 다음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 내년 1월에 이제 타이완에서 이제 선거가 있는데 타이완에 이제 세 야당 후보가 셋이 있어요. 근데 세 사람이 다 프로 뉴클리어예요. 지금 정권 가지고 있는 현 정권만 엔타이 뉴클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같은 나라도 동맹국인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어요. 1월 20일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여주는 건 전부 지금 최근에 생기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세계 원자력 발전의 현황을 보면은 440여 개의 원자로가 32개 국가에서 가동 중인데 총 설비 용량이 390기가와트, 그 다음에 2022년에는 2,545 테라와트 아워로 발전량으로 세계 발전량의 10%를 충당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자력 발전을 한다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되게 다른 나라는 석탄 내추럴가스 이런 걸 수력 발전 이런 걸 다 쓰는데 이 원자력 발전소를 쓰는 나라에서만 하는데 전 세계 발전량의 10%를 충당했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운전 중인 원전은 대부분 오래된 원전을 대체했어요. 왜냐하면 108개의 원전이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익파야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메꾸기 위해서 97개의 신규 원전이 건설됐거든요.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60개인데 그중에 3분의 1 이상이 중국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건설 기획 중인 원전이 110개가 있고 30여 개 국가들이 원전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원전 전혀 모르지만 굉장히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소위 R이 그냥 Renewable Energy 100라는 거하고 CF, Carbon Free 100하고 뭐가 다르냐면 R이 100이라는 거는요, 민간이 주도하는 글로벌 캠페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상,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고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 이미지도 있고, 또 유럽하고 할 때 특히 미국 같은 나라, 유럽하고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리뉴어블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 이걸 본대요. 그런데
지금 이 CF100는 이제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UN 에너지 등이 준응하는 글로벌 캠페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온실가스 배출하는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전력의 100%를 충당하다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R이 100하고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 이제 원전 등을 포함시키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9월에 이제 윤 대통령이 UN 총회에 와서 기조연설을 할 때 CFA를 제안했어요. 카본 프리 얼라이언스. 그 다음에 벌써 140 몇 기업체가 여기 조인을 했고 지금 굉장히 이게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RE100가 CF100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리뉴어블 에너지도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원전도 하자는 거고 RE100는 원전 같은 건 빼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특히 한국 같은 데는 도저히 헌드레는 안 됩니다.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CF100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이렇게 CF100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루 24시간을 365일을 청정 전력으로 하자 하는 게 이제 CF100이에요. 꼭 리뉴어블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중에 리뉴어블도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또 아셔야 돼요. 한국의 에너지 자립도 참 모르는 분들이 많아. 2008년 이후부터 우리나라 연평균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연평균 96.4%예요. 모든 걸 수입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요, from time immemorial, 옛날부터 하면은요, 97%, 98%였어요. 근데 조금 내려온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2022년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4.3%로 조금 내려왔죠. 2021년 OECD 평균 에너지 자립도, 에너지 인디펜던스 인덱스를 보면요. OECD 평균이 0.85인데 우리나라는 0.18밖에 안 돼요. 거의 꽁치예요. 아이고. 그렇게 자립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에너지 수급 이제 불안이 생기고 가격 급등 이런 게 생기면요. 완전히 무방비예요.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처럼 2020년에는 원유 수입액이 44.4 빌리언 달러였어요. 44 빌리언 달러. 근데 2022년에는 두 배가 넘어요. 105 빌리언 달러로 급등했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허리가 부러지죠. 진짜 이거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국의 원자력 발전 이제 현황을 얘기하기 하는데 그 전에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5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원자력을 하겠다고 대담하게 그렇게 좀 저거 한 거는 그때 시작한 거는 정말 신의 한수를 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참 대단한 용기를 가진 그 대통령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24기가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5군데 있어요. 한빛이라는 데 영광 전남 영광에 있고 그 다음에 고리는 부산 외곽에 있고 새울은 울산에 있고 월성은 경주에 있고 한울은 울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24기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참 모르는 분이 많아서 그런데 한국은 완전 강국이에요. 세계적으로 탑5 뉴클리어 일렉트릭 제너레이션 커패시티 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4기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가 한 27, 8기 가지고 있고 차이나가 50 몇 개를 가지고 있고 프랑스는 58기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 일본이 빠진 이유는 지금 가동 중인 게 10기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일본이 이 위에 들어가야 돼요. 프랑스 밑으로. 왜냐하면 51기가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게. 근데 지금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국은 26%가 이게 2021년 건데
이제 작년에는 30%를 했어요. 30%를 발전을 해서, 이제 국가에다가 공헌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원자력의 사업, 해외 수출, 그 UAE 그 바라카에 4기 수출한 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원전 수출 전략은 이제 이거 원전을 수출하는 거 전략이에요. 2030년까지 10기를 수출하겠다는 아주 대담한 걸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능해요. 많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제 각 국가들이 폴란드, 체크 리퍼블릭, 영국,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한국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한국 원자력을 그렇게 원전을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이 나라들이.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국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아마 여기서 한 두어 나라를 하면 쉽게 하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대개 이걸 할 때, 두 기를 짓든지 네 기를 짓든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세 나라를 여기서 하면은 쉽게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원전 설비를 수출하는 건데, 이 원전이 아니라 원전에 들어가는 설비, 이것도 한 2027년까지 5조 원 규모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에집트에다가 한 1.2 빌리언 달러 규모의 저거를 사인을 했고, 작년에 로메니아하고 또 로메니아 그 똑같은 거기에 이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하려고 하고 이거는 됐고 두 번째 그 삼중수소 제거 설비 건설은 벌써 받았어요. 금년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지금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참 잘 나가던 그때까지 그렇게 잘 나가던 2016년까지 그렇게 잘 나가던 원전인데 큰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신재생 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유성하겠다면서 고리 1호기를 닫아버렸어요. 고리 1호기. 미국 같으면은 고리 1호기를 한, 어, 40년을 더 하게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0년을 더 하게 하고, 그래서 80년을 더 할 수도 있는데,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고리 1호기가 지금 이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리 1호기 연구 정지 컴퍼식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신재생 에너지하고 LNG 발전을 비롯한 이건. LNG가 청정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지 묻고 싶어요. LNG가 왜 청정 에너지로 둔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 이 숫자도 참 재미있죠? 1368. 그럴듯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사망자 수는 0명입니다. 죽지 않았어요. 하나도. 오히려 그 쓰나미 때문에 죽은 사람은 2만 4천 명이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탈원전을 했어요. 탈원전을 하자 해서 5년 동안 아주 굉장히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원전기가 완전히 죽다시피 했는데 탈원전 여기 그 탈원전이 지금 원전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분발의 차이로 5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탈원전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탈원전 여파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거 뭐 그렇게 금방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런 탈원전이 생기니까 탈원전 정착을 하니까 원자력 그 전공 대학생들이 오질 않아요. 그 뭐냐? 오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이 한국 걸 보면은 천연 자원 같은 건 전혀 없는 나라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 머리만 가지고 이 나라를 세운 그런 나라인데 인력이 이렇게 고급 인력이 오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을 수밖에요. 그 다음에 완전 7기를 보류 아니면 폐쇄로 해가지고 6주 이상 매출이 줄어들고 인력도 1763명이 그 당시에 증발했어요. 어디로 갔느냐? 중국, 사우디, UAE 이런 데로 다 갔어요. 이 중요한 인력들이.
아주 참 중견 인력들인데 갔습니다.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거 그동안에 참 잘 나가던 그 수출 그 뭐 사우디하고 얘기하고 UK하고 얘기하고 동유럽 이런 데하고 동남아 이런 데하고 수출을 얘기하던 것이 굉장히 그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서로의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탈원전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한국이 탈원전 하는데 왜 한국 걸로 쓰냐?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사양 사업으로 몰락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정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대표 먹지는 않고 빠져나왔는데 하도 5년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아마 저 날개, 저 새의 날개가 좀 고장 좀 나고 그랬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자,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원전 르네상스 문화, 여기 이제 TV조선에 10월 16일에 나온 거네요. 이제 탈원전 정책을 홀대받았던 원전 사업이 잇따른 해외 수주로 날개를 펴고 있다. 그래서 원전이 지금 르네상스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됐는데 언제까지 그게 언제나 정말 완전히 리커버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한국 원전의 우수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정말 우수해요. 소위 그 APR 1400라고 UA에다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새로 짓는 건 다 APR 1400인데, 유럽의 유럽에서 그 서티피케이션을 받았어요. 2017년에. 그 외국 저건데 우리는 미국인데 유럽 가서 서티피케이션 받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그 어려운 미국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서티피케이션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도 짓게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게 그 유일하게 외국 저걸로 한국이 최초로 US NRC 서티피케이션을 받은 거예요. 한국 형 APR 1400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UA에다가 팔았어요. 그때 팔을 때 대단했어요. 그 치열한 경쟁, 그러니까 세계 원자력 제일 강국하고 붙었는데 그거를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4기를 거기다가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Outstanding Proven Safety Record, 굉장히 그 좋은 안전 그 레코드가 있고, 하이 커패시티 팩터라는 거는 그 이용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원전이 95% 거의 100%에 달해 굉장히 높은 그 이용률을 자랑하고 있고,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데, 한국 원자력 건설 그 기술하고 경험이라는 건요, 세계가 따라오질 못해요.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들이 원자력 침체 상태에 있을 때 한국은 계속 지었습니다. 한국만. 그래가지고 그 기술을 축적해가지고 뭘 질 때요, 스케줄 딱 맞춰주고, 그 다음에 버짓도 딱 맞춰줘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다른 나라들이 한국 원전을 좀 지어달라고 그런 이유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대개 보면은요, 요 다음에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포트 경험이 많아요. 이거 하기 전에도 요르단에다가 실험로 팔았죠. 그래서 2016년부터 가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UA에다가 이제 4기를 팔았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스마트라는 모듈러 리액터, 한국형, 그거를 사우디하고 해가지고 소위 PPE, 프로젝트 엔지니어링을 이제 같이 하기로 해서 그게 성공을 하면은 이제 거기다 짓자 그랬어요. 그런데 탈원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이 backed out.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마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 분들의 원자력 종사자들이 굉장히 고학력자예요. 고학력자. 다른 나라는 운전원들이 고등학교만 들어가도 되는데 한국은 대학을 졸업을 해야 돼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굉장히 하여간 기술이 좋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한국 원전이 얼마나 우수한지 있을 거죠. 자, 이거는 여담인데, 제가 애플리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은퇴를 한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나가서 카이스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2009년에 카이스트에 있을 때, 이제 저희 빅보스였죠. 제가 애플을 떠날 때, 그때 이 사람이, CEO하고 프레젠터였어요. 거기 한국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모시고 여기저기 이제 보여주고, 이제 두산 중공업도 보여주고 그랬더니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이게 한국이, 이게 농담이 아니다 이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하는지 몰랐다. 특히 두산 중공업에 가가지고 퀄비 이런 걸 보고는 놀랐어요. 그러고는 가자마자 그해 9월에 2009년 9월에 애플이 저널에다가 투고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은 이 한국에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너무 존경스럽고 admiration, great respect하고 admiration 하고 왔다. 왜냐하면 그 원자력 파워의 성취 그건 놀랐다. 그런데 돌아와서 내가 미국에서 이런 식의 이 정도의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걸 보고 또 오버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대로 제가 익숙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이제 금년 1월에 문 대통령이 바라카에 가서 UAE 바라카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겁니다. 여기 땅에다가 써놓은 거 보세요.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3호기 가동. 1호기, 2호기가 보이죠? 저쪽에 이제 3호기가 있고, 그런데 4호기가 있고, 근데 여기 보면은 함께하는 탄소 중립 달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UAE도 벌써 CF에 이제 조인을 한 겁니다. 한국하고. 여기 우리 대통령 옆에 좀 다크 그레이 옷을 입은 사람이 UAE의 대통령이에요. UAE 대통령이 이제 셰이크 모하메드인데 우리하고는 특히 카이스트하고 또 밀접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분이 카이스트의 그러니까 UAE 출신으로 카이스트의 최초의 동창입니다. 카이스트에서 2010년에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전까지는 수 없는 나라에서 수많은 러브콜을 받았어요. 명예박사 학위를 주겠다고. 그런데 거절을 했어요, 다. 그래서 아마 다 받았으면 아마 100개는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 안 하는데, 카이스트에서 이걸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손한표 총장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이분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거기서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양반을 이제 거기서 잠깐 들 기회가 있었는데, 하여간 그런 관계가 있어요. 카이스트하고. 그런데 하여간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UAE에 1, 2, 3, 4호기를 건설을 그대로 했는데 여기서 on time and on budget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 정말 이거는 유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해외에다가 발전소를 칠 때 이런 예가 없어. 한국이 유일하게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일지 몰라요. 근데 한국이 또 지면은 뭐 이런 레코드가 또 그대로 하겠지만은 예를 들면은요, 불란서에서 핀란드에다가 오킬리 발전소를 지어주는데 한 7, 8년에 이제 지어야 되는데 이게 14년이 딜레이가 됐어요. 제대로 컨스트럭션 스케줄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게 이 원자력 이자가 말이죠. 배꼽이 배보다 더 커져가지고 이자가 무지무지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진짜 이자가 더 원저거보다도 더 커져가지고 두 나라가 서로 수하고요. 프랑스하고 핀란드. 그다음에 두 회사가 막 싸우고 수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금년 초에 14년 후에 이제 가동이 됐어요. 근데
한국은 그거 없어요. 하루도 더 넘지 않고 딱 해주고, 그 다음에 1분도 더 넘지 않게 다 예산에 딱 맞게 해줬거든요. 이분들, UAE 분들이 얼마나 한국을 고맙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 3억이는 이미 가동 중이고, 4억이는 2024년 1월에 이제 가동 예정이에요. 자랑스럽죠. 이거는 이 UAE에 이제, 그래서 제일 큰 캐시, 뭐죠, 지폐, 디나미네이션인데, 이게 1000 디램이면은, 미국 돈으로 한 300불 정도 돼요. 근데 굉장히 큰, 저거죠. 미국은 한 100불이 제일 높죠? 내 생각에. 여기 보면은 1, 2, 3, 4, 바라카, 이게 딱 나와 있어요. UAE에서 얼만큼, 한국, 원전을, 얼만큼 좋아하는지, 거기다가 지폐에다가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전에 대해서, 항상 안전 얘기 나오잖아요. 세 축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다중 방어벽이라고 해서 디펜스 인덱스라는 이제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내가 설명을 더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중 반복성 개념, 리단던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디 무슨 뭐 밸브가 있다고 그럴 때, 이게 밸브를 하나를 달면은 만약에 그 밸브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 해서 리단던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게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다양성, 다양성은 리버서리 뭐냐면 예를 들면요, 이거는 뭐예요, 저 똑같은 얘기죠. 밸브를 하는데 똑같은 밸브를 두 개를 달면은 만약에 하나가 고장이 나면은 비슷한 거니까 같은 저거니까 이것도 고장 날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또 하나를 또 다는 겁니다. 다른 디자인식으로. 그래서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정말 안전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다음 슬라이드에 더 하겠지만, 자, 이런 이제 다중 방어권, 디펜스 컨빈덱스, 이걸 보면은 제1벽이 아까 말씀드린 그 펠렛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유레늄이 들어있는 거,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방어벽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걸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실린더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막아요. 세일링을 하면은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게 또 방어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자로 용기가 있죠. 여기 보이는 게 원자로 용기입니다. 요거. 원자로 용기. 이게 튼튼하게 돼 있는데 그 속에다가 연료를 장전하니까 그게 또 제3 방어벽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전체를 또 이렇게 철판으로 탁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4벽 6mm나 되는 이 철판으로 해가지고 다 쌉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1.2m 이렇게 넓은 이렇게 콘크리트, 철문 콘크리트로 이걸 쌉니다. 그래서 소위 컨테인먼트를 만들어요. 엄청나게 그냥 저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 안에서 다 해결이 그냥 다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거 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좀 개념적으로 가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1965년에 파머라는 사람이 논문에다 발표한 그런 파머 커브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요, 이제 간단해요.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여기 이제 수평축은 number of fatalities, 이제 죽은 사람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1000명, 1000명이 죽는다. 1000명 이제 이렇게 되고 이쪽 축은요. 이쪽 축은 그러니까 수직 축은 그 1000명이 넘는 그런 사고가 생기는 확률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1년에 annual frequency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1000명이 넘을 만한 그런 사고가 그런 사고의 frequency가 어떻게 되느냐, 1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어, 10의 마이너스 6승 per year.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하면은 100만 년에 한 번 그런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100,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지금 그때 있던 그 100개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를 해가지고 이제 만든 표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요 축을 한번 봅시다. 간단히 알려주시겠어. 그러면은 이제 이 뉴클리어가 여기가 있고요. 에어 크래시 보세요. 에어 크래시. 이거는 이제 여기를 보면 10명 아니에요? 저 밑에 10 to the 1이니까 에어 크래시 10명이 이상이 죽을 확률을 보면은 1년에 한 번 이상, 한 4번 정도 생긴다 이거예요. 거기 보면은. 근데 이 저쪽을 보면은 이 쭉 내려와서 원자력을 보면은요. 원자력을 보면은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어, 5만 그러니까 5만이라고 봅시다. 5만하고 만하고 10만 사이니까 5만을 보면 5만 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되니까 그러니까 한 2000년에 한 번 정도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응? 10명 이상 죽을 확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합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뭐 큰 사고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조그만 사고로 해서 예를 들어서 펌프가 그냥 퍼져가지고 물에 이렇게 해서 맞아서 죽는다든지 다 그런 거. 예를 들면은, 해서 하면은, 어찌됐든지 한 2000년에 한 번 정도 원자력은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거는 뭐예요, 1년에, 1년, 그러니까 1년에 벌써 4번씩, 5번씩, 에어 크래시가 생기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맨 밑에 줄을 보면은요, 에어 크래시, 그러니까 그 꼭 비행기가 크래시 한다고 거기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라운드에 있는 사람이 죽는 것도 계산을 해보면 재밌어요. 어, 한 10년에 한 번씩 한 10명이 죽는 그런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혹시 안심이 안 되실까 봐 이런 것도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나오는 새 원전들은 굉장히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원전의 안전성을 보면은 왜 안전한가 하면 우선 노형이 우수해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가압경수하고 가압충수로 그 누적 가동 기간이 우리나라는 한 590년, 근데 전 세계에서 보면 한 11,500년에 이르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그 방사선 비폭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전혀 없습니다. Zero. 최신형 노형의 원전은 훨씬 더 안전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UA에다가 판 그런 원전 그건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만들 그 조그만 원전들은 100배가 더 안전해요. 그 다음에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 원전 기술 자체가 우수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그 나라에 대해서 원전, 그, 하는데, 사고 이런 게 전혀 없고, 방사능 누출 사고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안전성.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원전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미 안전성에서 철저한 검증을 받았어요. 미국, 영국, 미국, 프랑스는 다 제치고, 이 한국을 했잖아요. 안전하다고 그걸 보고. 우리나라 자연 환경도 원전 안전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이런 자연재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원전 운전원들, 학력은 참 고학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 후쿠시마하고 우리 이거를 어떻게 해야죠? 없어지나. 어? 예. 후쿠시마, 하고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컨테인먼트 발륨이요, 5배가 커요. 후쿠시마에서. 그러니까 조그만 이런 데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압력도
갑자기 올라가고 온도도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여유가 있어요. 예, 완전 폭락, 용기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그만 거 SMR 앞으로 만들면은 엄청나요. 이거는 굉장히 더 안전합니다. 여기 보면 다른 건 다 보실 필요가 없지만은 여기 보세요. 현재보다 100배, 100배가 더 안전해져요. 이런 걸 치면은 예, 이제 여기에 이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걸 만들려고 특히 미국이 주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SMR 개발을 보면은 옛날에 지은 것들, 그 다음에 최신에 지은 것들, 이런 거에다가 패시브 시스템, 피동,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무슨 뭐 전력이 끊어지려고 하면은 그거 펌프 같은 걸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나면 위에서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이게 패시브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물이 내려오도록 그런 걸 이제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스마트라는 거,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세계에서 최초로 스탠다드 디자인 어프로벌을 받은 스몰 마듈러 리액터예요. 2012년에 이미 받았어요. 지금 미국은 다 지금 뭐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거는 100메가와트밖에 안 되는데, 이걸 더 이제 올려가지고 170메가와트짜리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세이프하고 더 경제적이고 더 유연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SMR 그러면 시장 이제 이 전망이 어떠냐 하면은 다른 거는 다 볼 필요가 없으시고 보시려면 뭐 하여간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다는 거 보시고 2035년이 되면 글로벌 시장이 규모가 630조 원대요. 그 뭐냐면 한 500 빌리언 달러죠. 그러면 여기서 한국이 10%만 이걸 가져온다고 하면 50 빌리언 달러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그 시장 전망이 좋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원자력 발전 필요성하고 안전성, 이게 지금 한국이 완전히 이제 돌아섰습니다. 탈원전에서 이런 거는 국민들이 벌써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정치가들은 아직 못 따라와요. 어쨌든 에너지 원자력 발전이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에너지 불안정성 영향 때문에 중요하다고 한 사람이 83%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영리합니다. 에너지 불안정성, 이것 때문에 불안해 죽겠다. 원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을 필요로 한다 하는 게 4명 중에 3명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이제 옛날하고 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66%고, 그걸 이제 이렇게 보면 재미있는 거 보면은요, 맨 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설계, 건설,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있어서 이게 38.9%.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맨 밑이 이제 전문가나 관련 종사자들이 안전하다고 해서 요즘 토스가지고 18.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믿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반기문 씨 같은 분이 얘기를 하면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원전의 방사능 배기물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냐. 그렇다는 게 이제 62%고요. 자, 사용 후 해결료 처분. 이거는 이제 나가는데 제일 밑에를 읽어보시면은 보세요. 사용 후 해결료 처분은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부지 선정 등과 연관된 사회적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본질이 돼가지고 정쟁의 구도로 도구로 변질됐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참 어려운 이제 얘기인데 서드 블루에서 보면 핀란드,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이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의식을 보면은 이게 시급하다 국민들 92%가 하고 이게 시급하다고 하는데 이 시급한 거를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3년 동안. 그다음에 시급하다.
이거 사용료율 건식재산 이거 80%가 넘어요. 근데 이 중요한 건 이제 거주지 이걸 자기 우리 동네에다 하겠느냐 했더니 이것도 찬성하는 사람이 53%나 돼요. 국민들은 이렇게 이 의식 수준이 높아졌는데 이거 빨리 해야겠는데 큰일 났습니다. 법이 없어요. 이거 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까 얘기한 거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스위tzerland 그리고요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저는요 원자력을 하고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좋은 호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원자력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논문도 한 서너 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편견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대로만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문제 중에 이제 한국이 특히 고려해야 되는 거 이거예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지난주에 나온 건데 만약에 미국 전력을 전부 윈드나 솔라로 하면은 텍사스만한 땅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뉴클리어로 하면은 아주 그냥 469 스퀘어 마일이면 돼요. 모든 거. 거기서 나온 전력 가지고 미국 전기를 전부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이즈가 뭐냐면 그 아이다호에 있는 그 메디슨 카운티, 아이다호 출신 여기 계신지 몰라도 인구 5만 3천 되는 조그만 카운티인데 거기에 다 들어가요. 뉴클리어 파워가. 내추럴 가스를 쓰면은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콜로라도에 있는 폴파노라는 카운티 사이즈 정도로 늘어납니다. 근데 코어를 하면은요, 그 마이닝 에어리아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만한 땅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솔라 패널을 하면은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 정도로 더 늘어나요. 그런데 윈드 파워를 하면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몬타나만한 땅이 필요합니다. 윈드 파워로 다 미국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솔라하고 윈드하고 합치면은 이제 합쳐서 이제 해야 될 텐데 신재생 에너지만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금 얘기인데 이게 이제 2050년까지 이제 뭐예요 2배 내지 4배로 늘어나요. 그 전력 수요량이. 그러면 3배로 늘어난다고 그러면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합치면 이제 텍사스만은 이제 땅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몬타나가 이게 지금 텍사스의 한 반 조금 덜 되는 근데 2배가 넘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3배 정도 되면 솔라하고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하더라도 엄청난 땅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땅을 보면은 아까 얘기한 거. 전력 시설의 국토 소유가 최소화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신월성 1호기 경우는 이제 3,000메가와트니까 이제 전기로 하면 1,000메가와트, 1,000기가와트쯤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태양광으로 다 한다 그러면 1억 6천 평이 필요한데 저 신월성 1호기는 10만 평에 들어가요. 부지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풍력은 이거가 더 큰 저거 해서 3억 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제가 대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가 한 540 제곱킬로미터이기 때문에 1억 6천 300평 정도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1기를 태양광으로 대체하면은 대전시 전체를 태양 전지판으로 덮어야 해요. 근데 이런 걸 못하고 모르고 자꾸 하는데 하여간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이제 좁은 국토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가장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확대해야 된다. 근데 전국에 지금 6만 개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데 이제 전력 생산은 전부 합쳐봐야 완전 일개 수준이에요. 지금. 자, 이런 거 지금 울창했던 그 좋은 나무를 다 베어내고 태양광을 설치를 했나 봐요. 근데 이 좋은 울창한 산림이 사실 한수 중립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다 잘라버리고
생각을 이제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탄소 중립을 이제 위해서 그런 핑계를 대고 살림을 막 벌목을 하면은 향후 30년간에는요, 3억 그루가 나오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여기 100억 그루가 없어질 거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참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고 새만금에다가 이제 그걸 해봤어요. 실험 삼아서 이제 여기다 다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그냥 다 새들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다 치워가지고 치면은 이제 저쪽으로 쭉 치워 나가는데 또 친자리에 와서 또 앉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지금 실험 이제 그치고 잠시 동안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어, 중단 중입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중요한 에너지예요. No doubt about it. 그런데 이제 인터미턴시 하고 그다음에 정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운영하고 보수하는 게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소위 기저발전이라는 건 이제 베이스로드 제너레이션 이거는 매우 부족해요. 아주 저질의 그 전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전에서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하라고 하니까 아주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을 지금처럼 기저 발전을 하고 거기에다가 신재생 에너지, 2차 에너지로 쓰는 것이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로 가는 합리적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신재생 에너지를 추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그 적합한 천연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해양도 별로 좋지 않고 풍속도 아주 낮아요. 폐기되거나 이제 쓸모없는 토지에다가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 원전이 가야 할 방향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제 확대해야 되고 전기 자동차 대량 보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가 앞으로는 글로벌 일렉트리피케이션, 모든 걸 다 전기로 하는 세상이 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폴루션이 전혀 없는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엄청난 양의 이제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확장 확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카나다처럼 운전 기간을 40년에서 80년까지로 연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형 모듈 원자로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용 후 해결로 활용할 수 있게 파이로 프로세싱 같은 그런 거 기술 개발도 지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자력 기반이 수소 생산 개발, 기술 개발, 또 다른 기술 개발, 뭐 예를 들어서 담수화 기술 개발 이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기술, 원자로뿐만 아니라 원자력 기술도 수출해야 된다. 예, 그런 방향으로 한국 원전이 가야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나가는데 지금 기후 위기에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세계가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아주 많은 나라들이 원자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원자력을 보면은요, 진짜 국가적인 이제 웅골한 비전을 가지고 65년 전에 그거 개발을 시작을 했었는데 진짜 고배고 네, 현재 긴급히 요구되는 기후 변화의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에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에너지원이에요. 다른 거는 이제 부차적인 거고, 그 다음에 원자력은 한국 산업의 필수인 전기의 30%를 공급해요, 지금. 그런데도 지금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당연히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더 늘려야 되고, 국가 경제 부흥에 크게 기여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Forgive my language here.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제 원자력 기술력 보유국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성이 뛰어난 원전을
설계하고 건설하고 유지하고 보수할 수 있는 원전 강국이에요. 그간 발원전 파도 때문에 크게 손상된 원전 생태계를 이제 보존하는데 그게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은 아마 다시예요. 다시 뭐냐면 옛날에 주도 선도했는데 이제 다시 세계의 원전 건설과 원자력 기술을 주도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원자력 국가로 분명히 이제 부상할 것입니다. 다 끝났고요. 이제 감사의 말 이제 우리 카이스트의 저희 동료인데 젊은 동료인데 이 교수님이 참 많은 자료를 준비할 때 도와주셨고 이 카이스트 KS에 감사드리고 우리 UCLA 한원택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되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원자력 생산하는 분들이 참 나라의 고배고 자랑스러운 인적 자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후손들을 위해서 묵묵히 부단히 이제 노력하고 계신 이런 분들에게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예. 저는 휴스턴에서 일하고 있는 신태승이라고 합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그 소형 원자력이 SMR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굳이 SMR을 쓸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땅이 작으니까는 전력 손실도 많이 나지 않는 걸로 듣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효용성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는 SMR보다는 지금의 원자력을 그냥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예, 맞아요. 한국은 이제 국토가 이제 협소하고, 이제 SMR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오지, 그러니까, 전력 그리드가 들어가기 힘든 오지 같은 데다가 하나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SMR, 한국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SMR은요, 주로 수출을 하려고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그런 게 필요한 그런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당장 빨리 지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북쪽에다가 지으려면 빨리 줄 수 있는 SMR 이런 거를 하고 특히 거기 산이 많으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그런 오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그런 것도 보고 수출하는 것도 보고 근데 아까 그 말씀 맞아요. 지금 현재는 한국은 큰 거 그냥 해서 하면 돼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다른 그 앵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 특히 중동 지역 이런 데 사막 이런 데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게 저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정종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SMR은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같은데 인터넷에 뜨는데 그게 그 애플리케이션이 가능합니까? 예. 그것도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보면은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네, 그런 데서 쓰는 거는요, 사실, 스몰, 스몰 리액터예요. 근데, 마듈러 리액터는 아니에요. 네, 마듈러라는 거는 음, 똑같은 걸 또 이렇게 해서, 필요하면 하나 더 짓고, 옆에다가, 그럴 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완 리액터이기 때문에 그 커패시티로 보면은 이제 스몰 리액터죠. 그러니까 네, 스몰 리액터인데
스몰 마듈러 리액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SMR에는 예, 네. 예, 하세요. 예, 아유, 교수님 아주 귀중한 발표, 아주 고귀한 발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많은 불과합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저부터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면 저는 그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로 있고요. 아틀란타하고 시카고에 몇 년도에 우리 KSEA의 그 심포지움 할 때 참석을 한 바 있고요. 올해 들어와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총관에서 바로 저 포럼 할 때도 참석했고, 이 세션에도 원자력과 안보라는 측면에서 할 때도 참석을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한전기학회 2020년도 회장을 지냈고, 저희 전공은 전력 계통입니다. 전력 아, 중에서 예, 예, 그리고 코넬 대학에서 2006년도에 3년간 피스 로버 토마스 교수님 그에서 한 3년간 비지팅 스칼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아, 예. 영광이고요. 이제 자리에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그 전력계통 파워 시스템 중에서도 reliability, 이 정전 관계를 다루고 전원 개발 계획을 다루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의 에너지 경제 연구원을 통해서 그 베스트 제너레이션 믹스 그 전원 개발 계획 시 몇 프로로 구성할 것이냐를 저 프로그램 돌려서 직접 도와주고 또 했었습니다. 예, 저희 그 시뮬레이션 지난 30년간 연구에 가면은 우리 원자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더라고요. 비용 측면 모든 지금 교수님 발표하신 그 의견에 동의를 표하고 대체적으로 저는 동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에서 그 기가와트로 구성비 기가와트 아워가 아니고 그 용량 대비 15%에서 32%에 있어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는 걸 갖게 됐었습니다. 그 상한치 32%를 더 높이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하 추정입니다. 전력 계통에서. 예, 저는 그 캡코라고 하는 코펙, 어,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그 원자력 설계를 전문한 그 사회이사도 했었습니다. 그런 아, 예. 점에서 굉장히 중요 깊게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 프랑스는 하고 있는데 저- 그 부하 추정을 할 수 있는가? 제가 한번 음, 전번에 여쭤봤더니 우리 원자력 학회에서 제가 특별 강연도 했습니다만은 그 이제 이게 전력 계통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강연을 원래 했었습니다. 우리 그 원자력 학회에 초청을 받아서.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나라도 부하 추정을 프랑스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더 높일 수가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랬더니 할 수는 있는데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원인과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음,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예. 예, 예, 기술적으로 예, 뭐가 감사합니다.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하는 예, 겁니다. 예. 저는 예, 하면은 용량 대비 막 60, 70%까지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 하면은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프랑스는 과감하게 하고 있는데 설계 그렇죠. 때부터 예, 예, 저는 발전공학도 30년간 이상 강의를 했고 전력 파워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강의를 30몇 년 동안 하고 있고 제 제자가 한수원에서 지금 바카라 원전의 운전으로 가 있습니다. 예. 아, 네, 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뒷배경을 눈에 훤하게 들어오고 너무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의 부하 추정이 가능하고 한냐하고 그 가능성이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기술은 충분히 있는데 뭐가 음, 걸림돌이 되는지 잘 이야기를 안 해줘요. 예, 그걸 음, 정부에 건의를 해갖고 그 막힌 것을 뚫고 싶습니다. 저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경상대학에서 계셨습니까? 예, 아, 예, 제가 예, 그 미국 떠나가지고 잠시 경상대학에서 예. 지냈습니다. 처음 갈 아이고, 예, 때, 진주에 있습니다. 예, 진주.
진주, 예, 경상 예. 천에서 아이고, 교수님. 한이두 예, 학기 두 감사합니다. 학기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카이스트로 갔는데 예,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요, 감사합니다. 그걸 이제 대답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저걸 좀 볼게요. 예, 열어볼게요. 우리가 부하 추정을 할 수 있으면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자,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불란서 얘기입니다. 프랑스, 2016년 2월 29일부터 4월 30일 부하 추종을 하는데, 이거는 불란서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 리액터 발전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리액터 저거를 그 컨트롤 랏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좀 줄이는 겁니다. 예, 출력을. 예. 그래서 보면은 제어봉을 이제 내서, 예, 이거를 보면은 이제 여기가 보이세요? 이 에러가 보이세요? 예, 보여요. 잘 보입니다. 여기가 예, 이제 거의 100%라고 보면 돼요. 쭉. 그런데 예, 이 사람들이 저걸 봐가지고 기후 변화를 봐가지고, 언제가 예, 되면은, 해당 언제가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런 걸 이제 봐가지고 이제 여기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줄어들죠. 이렇게. 예. 왜냐하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날씨가 좀 그렇죠. 더우니까 예, 예,2월부터 되니까 이제 곧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천천히 줄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플란스식이고 예, 이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플란스는 70% 이상을 원자로 하잖아요. 예, 근데 아무 문제가 없이 잘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한국의 경우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예, 제2차 그러니까 뭐야 열이 예, 발생되는 그거를 줄이는 것보다도 열은 그냥 예, 발생되게 하고 나중에 터빈에 예, 이제 가보너 예. 컨트롤 가관없이, 예, 밸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교속기인가 그렇죠. 예, 그거를 이렇게 해서 예, 조정을 해가지고 터빈에서 발전 양을 줄이는 식으로 그런 예,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예, 그 분야는 제가 또 잘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 또 아, 예, 정치적인 적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만약에 한국이 예,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반드시 엔타이 뉴클리어들이 또 더합니다. 이 위험한 짓을 왜 하느냐 막 아, 하고 예. 그럴 거예요. 네. 교수님, 그래서 제가 아마 알아본 현재로서는 이제 네, 네, 장주기 주말에 가서 좀 꺼트리고 이 카드뮴 네, 막대 제어봉을 넣어서 그거는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네, 이제 그 리얼타임으로 그 단주기, 예, 네, 시간 단위로 제어봉을 넣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리액터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리액터에 그 충격이 가해져 갖고 그 세이프티 측면에서 우리가 아, 보장하기 위해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여쭤봅니다. 교수님, 이쪽에 예,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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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그러니까, 예, 예. 그런데 그런데 프랑스는 하고 있어. 예, 프랑스는 아주 오랫동안 그런 걸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 한국은 이제 항상 안전에 저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예, 걸 고려한 다음에 정말 안심이 될 때 할 겁니다. 제 예, 생각에는. 아,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신재생 예, 에너지 여기 쓴 것처럼 신재생 예, 에너지 장단도 잘 맞춰주고 예, 들어오면은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올렸다 예, 내렸다 해서 예. 신재생 에너지를 거기다가 이렇게 예, 저걸 할 수가 예, 있죠. 교수님 신재생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충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또 따로 한번 예, 교수님 이쪽에 그 저는 원자로는 모릅니다. 일렉트리컬 인지니어를 그레듀에이트 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네, 그 제너레이션 쪽에 제 전공이고 그 네, 저는 개발 계획
그 원자력을 몇 프로 지을 것인가, 몇 년도에 그거 정부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정기위원회 또 그 신뢰도 전문위원을 했고 그래서 좀 예, 이게 할 때 정부에 건의를 하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좀 더 예, 강력하게. 예. 이 그렇게 해주세요. 모의에 가면 15% 이하 내려가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흔들 거릴 겁니다. 예. 큰일 나죠. 예, 32% 이상 올리고 싶은데 이게 좀 부하 추정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예, 안타까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교수님,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나중에 계속 키핀 터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다른 분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세요? 네. 아까 운전 기간을 40년에서 80년으로 늘리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 지어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에 저거를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펙 같은 거를? 예, 예, 아닙니다. 예, 아니고요. 약간 보완만 하면 되고요. 미국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벌써 80년 하도록 받은 그 발전소 꽤 돼요. 미국은. 네.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이제 40년이 지나면은 이베일리에이션을 해야죠. 세이프티 이베일리에이션을 다 해가지고 이제 도장을 받으면은 40년을 더 해줘요. 근데 이제 40년 해준 다음에 이거 40년 해도 어떤 사람은 원자를 그냥 계속 해도 좋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좀 안심이 안 되니까 20년을 더 하라. 그래서 이제 80년까지 하도록 그걸 받은 그 원자력 발전소들이 꽤 있어요. 40년을 한 거는 뭐 부지기수고요. 예. 많습니다. 한국도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잘 나가던 원전을 벌써 닫아버렸잖아요. 하나를. 글쎄 말이에요.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예, 예, 정준은 예. 언뮤트, 언뮤트. 근데 저는 좀 무식한 질문인데 그 원전 저기 폐쇄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기술 자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공대 나오고 좀 아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100% 정치적인가요? 아주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근데 그걸 할 때요, 결정할 때 원자력 하는 그 전문가들은 거의 없어요. 거기 커미티에 끼워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라고 그래 운동권 사람들이 정치적인 야욕과 이제 그 감정으로 국가 정책을 그렇게 바꾼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 모르고. 무식한 거죠 말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근- 전문가들의 얘기를 안 듣는 거죠. 전문가들. 예, 그게 궁금해서 저는 그래도 이제 미국 같은 정부를 보면 트럼프가 욕을 먹어도 그래도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대로 자기가 자문하는 기술 전문한테 자문을 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저는 어, 이제 뭐 워낙에 멀리 모르고 무식하니까 이제 그래도 저 사람들은 또 그걸 주장하는 그 이제 그 테크니컬 어드바이서가 쓰지 않았나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네. 예.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요, 1988년 한국에서 올림픽 한다 그럴 때 저는 그때 이제 과학기술 분야도
그 한 분야가 있어가지고 국제 학술 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가면서 저한테 그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에너지가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쓴다. 하여간 그런 걸 했는데 그 끝나고 나서 한국의 환경단체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원자력은 안 된다고 그거를 전부 공공연하게 방송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저 캐톨릭 대학교 교수고 미국 시민이고 난 그걸 절대로 그렇게 나한테 프레셔 준다고 해서 못한다 해가지고 아저씨가 곤혹을 치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뭐 운동권이라 그럴까 환경 하는 분들은 자기네 고집만 세워가지고 어떻게 닥달을 하는지 제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네. 감옥서는 안 갔어요? 아니 감옥서는 안 갔죠. 그때는 뭐 아, 그때는 박찬모 오히려 총장님 반갑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나중에 다른 일로 감옥서에 갔었죠. 네. 그런 참, 거는 그 저는 저기 아무나 뭐 5년, 4년제, 5년제 대통령이 마음대로 미국에서는 그걸 바꾸지 못하지 않아요? 이니 뭐 어, 대통령 한 게 아니라 환경단체에서 프레셔를 저한테 준 네, 거죠. 결국은 그게 정부에서 한게 그 아니고. 당시에 세계 트렌드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독일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독일서도 완전히 탈원전했고 일본서도 네. 제가 뉴스를 팔로우하니까 작년에야 다시 원자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고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그리고 미국도 뭐 지금 공화당이 뭐 거의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한국도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았나 그런.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조금 전에 그 정 박사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질문도 저 속에 있었는데 원자력 전공하시는 그분들이 필사적으로 그거를 막았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전문가시들이니까. 예. 좋은 저는 제일 말씀이고요. 네, 네. 좋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원자력 커뮤니티에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거 보면은 원자력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브라이트하고 굉장히 정직하고 그렇지만은 저걸 못해요. 홍보, 그러니까 뭐라 하면 대국민 저거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얻어맞는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런 걸 느끼고 이제 젊은 사람들 특히 아까 말한 그 정영훈 교수 같은 사람은 이베이에서 나가서요. 저 환경단체라고 하면요 백전백승이에요. 얼마나 사실대로 그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하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굉장히 이모셔널 하거든요. 예, 이 교수는 젊은 맞습니다. 교수인데 아주 딱딱해가지고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겨요.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이 사람하고 디베이트 하기 싫어한다고. 네. 그렇게 원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예, 우리 박찬모 안타까운 총장님 일이죠. 반갑습니다. 저는 최재석입니다. 예. 저번에 서울에 오셨을 때 만나 뵀었는데 몇 년 네네. 전에. 예, 예, 예. 남북 관계 때문에.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문 없으세요? 뭐 너무 강연이 좋아서 질문이 예. 그럼 아무튼 제가 하나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음. 그러니까 폴리틱스는 다 집어치고 완전히 그 테크니컬한 면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기후하고 에너지하고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원자력 때문에? 기후하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을 했다. 했다.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아니. 할 수 있다. 원자력만 가지고도.
만약에 원장만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면은 하게 해주면은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어, optimistic한, 프리딕션인데요. 아직까지는 이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고 환경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좀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원자력 가지고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 그 퓨처가 밝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참 이거 highly hypothetical question인데 그러나 아니, 만약에 하이퍼세티컬 한 것보다도 이게 할 수 있는 길은 보이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든지 안 가든지는 우리가 결정하기에 이제 따랐고, 그전에는 길까지 안 보였잖아요. 어떤 길을 가야 갈지 몰랐는데, 내가 그건 보기에는 아니라 롱 로드로 갔죠. 한동안. 아니, 네, 글쎄,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야 좋을 줄 몰라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했는데, 이제는, 뭐야,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이 보이니까, 글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면서 그쪽으로 쫓아가면 되지 않을까. 근데 조금 전에 음. 저 환경단체가 지금까지 반대해 왔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들 하시는 거는 환경단체도 그러면은 환경 문제를 원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자면은 그 퍼스웨이드 되지 못했습니까? 지금까지? 예, 좋은 저건데요. 제가 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아, 어, 음, 그거를 환경단체가 어그리를 하지 못하면은 원자력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주장해도 그게 어그리가 될 수가 없겠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보여드릴게요. 음, 환경운동에 부는 새로운 바람. 뭐냐면요. 이 여자가 18살밖에 안 됐어요. 스위디시 티네이저인데, 저 그린피스에 이제 들어있는 여자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기후 위기를 진지하게 위기라고 생각하면 되면은, 그린피스가 원자력에 대한 구시대적 반대를 철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yes.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오케이. 환경단체. 예. 하여간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잘 아시는 사람 같은데, 그레타 툰베리죠. 스위디시로 하는. 이 사람 알죠? 유엔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 있어요. 몇 년 전에. 빨리 저거 하라. 기후변화 때문에 빨리빨리 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한동안은 뉴클리어를 안 좋아했거든요. 이 여자가 굉장히 이 영향력이 있는 여자인데 지금 한 21살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extremely dangerous하고 expensive하고 time consuming이라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독일이 말이죠. 뉴클리어 플랜트를 셧다운한 건 미스테이크라고 했어요. 이 여자가. 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그 자리를 잡으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어. 하세월에.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이 할 수 있는 하고 나머지 신재생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나라는 신재생 하면은 이거 다 벌거숭이 되고 그러잖아요. 걱정이라고. 근데 6만 개를 했는데 태양광 발전소로 그거 하나 다 합쳐도 원자력 1기만큼도 발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환경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 세이프티에 대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자력 발전소의 세이프티에 관한 걸 쭉 말씀하셨는데 그
뭐 2011년이니까 10한 2, 3년 전에 일어난 그 일본의 후쿠시마 그 네. 원자력 발전소 자체의 세이프티가 문제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어스퀘이크 아주 뭐 굉장한 저 릭터 스케일 9 포인트 something 되는 어스퀘이크가 오는 것 때문에 생겼는데 뭐 지금 말씀하시는 뭐 스몰 원자로나 또는 지금 큰 원자로가 다 그런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도 세이프티 하다고 한 계산인지 그런 거는 제외로 하고 하시는 건지 어떤 그거는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제가 예, 그 한국 월성 맞습니다. 원자로에서 뭐 10km쯤 떨어진데 그 경주에 지진이 났다 하는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예, 아, 만약에 그런 큰 지진이 오면은 지금 큰 원자로가 그 후쿠시마 같은 그런 불상사를 또 당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예, 세이프티 팩터까지 다 넣어가지고 계산하신 건지 그 물론이죠. 원하신 예. 분이 네. 참고로요, 그 원자로, 그러니까 서방 국가에서 쓰는 그 원자로들은 한국 원자로 물론이고, 대개 지진, 인텐시티가 7.0 이상이 돼야지 이게 자동 샷다운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사고는 안 되는 게 아니고, 10.0이 되더라도 가동을 할 수 있어요, 원자로는. 근데 그게 넘으면 이제 오토매틱 샷다운이 되는데, 어, 그, 후쿠시마 경우는요, 9.2인가 뭐, 그렇죠. 굉장히 높은 지진이 했는데, 지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지진이 치자마자 바로 제대로 디자인 한 대로 샷다운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쓰나미가 왔어요, 쓰나미. 예. 근데 쓰나미가 와가지고, 이제, 쓰나미가 와가지고, 이제, 물이 쭉 올라오는데, 시월을 만들어 놓거든요. 이거, 보호하기 위해서. 시월을 넘어서 왔어요, 물이. 그 물이 오니까, 거기에 있는 전력 기구들이 다 이제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펌프가 안 돌아가고, 펌프를 돌려야지 기술도 할 텐데.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쓰나미 때문에 왔는데 재미있는 거는 거기서 한 70km 동북쪽으로 가는 오나가와라는 발전소가 있어요. 똑같은 발전소예요. 후쿠시마하고 똑같은 디자인. 거기는 괜찮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한 1, 2m를 더 올렸어, CEO를. 그래서 이 쓰나미가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했다고. 근데 그거는요, 천재지변이라 어떻게 생각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높은 쓰나미가 오리라고 생각 못했고, 이게 나중에 이제 저걸 해보니까 뭐 옛날에 몇백 년 전에 그만한 저게 왔었다고. 그래서 오나가와는 거기에 맞춰서 한 거고, 후쿠시마는 뭐 안심하겠지 하고 했는데 이게 넘어갔어요. 더군다나 그게 바로 발전소가 낮은 쪽에 있었기 때문에 물이 와가지고 그랬어요. 한국 발전소는 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다 계산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제일 큰 지진이 경주 지진인데 5.5밖에 안 돼요. 거기 끝도 없이 다 견뎌냅니다. 그래서 저기 이번에 난 건 4가 조금 넘나, 그렇죠? 아무것도 예, 아니죠. 그건 원자력 발전소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김정은 교수님 네.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저 고향이 네. 그 바로 요번에 난 그 양부면 월성 원자력이 있는 그 자리에서 경주가 제 고향이고 거기서 어릴 때 자랐기 때문에 거기에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약한 지진이고요. 네. 지금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애뉴얼 레포트로 매년 10년 전부터 저는 리라이빌리티를 하다 보니까 그 10년 전부터 백악관 애뉴얼 레포트를 리질리언시라고 나오더라고요. 레포트가 복원력. 복원력은 초점이 생존하는 것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런 점에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발전 제너레이션 엔지니어를 하다 보니까
그 요즘 그한 3년 전부터 팬데믹 나고 그 에너지 진화론 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이게 나가는가를 그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부터 쭉 겪었기 때문에 대학원 때부터 그거를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발표하고요. 저는 IEEE 라이프 시니어 멤버인데 내년에 발표를 한번 할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 몇몇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 그거 나중에 너무 깊은 이야기라서. 근데 우리나라 지금 아까 그 원자력에 우리 그 좌장님께서 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데스티네이션을 여쭤봤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30년 전부터 아시다시피 기본 정책이 다양화 정책, 우리 선배님들이 참 지혜롭게 잘한 것 같아요. 절대로 리소스, 부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한 군데만 치우치면 안 된다 해서 에너지 다양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원자력이 아무리 어느 A라는 리소스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에너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한전 우리 고리 원자력을 지은 사장님부터 해서 이렇게 정책을 이어오고 있는 거는 참 지혜롭게 우리 선배님들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절대 오일 쇼크 1차, 2차 뭐 이래 하고, 우리는 우라늄을 만약 미국이 안 주다 그러면은 미국이 안 준다 그러면 끝입니다. 네, 그래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인터내셔널 IEEE에서 이야기 나눌 때 많이 물어봅니다. 너네들 자원이 뭐냐 할 때 저는 휴먼 리소스라고 그럽니다. 인간 맞아요. 자원밖에 없죠. 예. 그런 점에서 처음에 발표하신 것에도 동의를 표하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데 적절하게 믹스를 잘 해야 되는 지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스트 제너레이션 믹스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데 저는 입장이 뉴클리어를 와스프 시뮬레이션 갖고 해보면은 엄청 원자력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높이고 싶은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에너지 다양화 정책은 우리 국가의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에서 기본 좌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한 군데 너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에너지를 한 군데 디펜드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 나라가 에너지 안 준다 그러면 끝이죠. 뭐, 예. 그래서 문제는 옛날에는 탄소 배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신경도 안 썼고 잘 몰랐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그걸 아니까 이게 예. 뭐 그냥 써도 괜찮은 걸 안 쓰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쓰면 맞습니다. 예. 문제가 생기니까 예, 그렇게 되는 지금은 것 같아요. 예. 아이고, 그 이야기는 굉장히 깊은데, 나중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4년 전부터 엄청 고민하고 있고, 대한전기회 회장만 맡으면서 정부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아갖고, 에너지 진화, 에너지가 다윈의,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안 믿습니다만 창조론을 믿지. 그렇지만은 진화하는 것처럼 에너지도 진화하고 있구나. 에너지 진화의 조건, 컨디션 두 개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컨디션, 이것에 억셉트하면 에너지원은 살아남는다는 거죠. 클린하냐, 깨끗하냐. 두 번째 조건, 인류의 생존을 보장해 주느냐. 그거는 니질리언시라는 화이트하우스에서 애뉴얼 레포트가 10년 전부터 나오니까요. 맞습니다. 뉴클리어 액시던트는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핵융합 원자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터 사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K스타 사업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고리 원자력, 지금 전 세계 움직이는 핵분열 원자력인데요. 저는 체르노빌 보면서 만일에 동경 전력 사람들하고 자주 만납니다. 후쿠시마도 다 듣고 있고요.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는 좀 합니다만, 여하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이하고 걸린 문제라서,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때까지는 그런 우리나라는 면에서 안고 아마 살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간에 뉴클리어가 지진이 10자리가 오더라도 안고 핵분열 원자력 발전소를 안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은 살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딱 한 분만 얘기하실 분. 없으시면은 여기서 오늘 포럼은 그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달은 감사합니다. 12월이라 연말도 되고 그래서 스킵하고요. 1월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1월 마지막 그 목요일이 1월 2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25일에 뵙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